약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정도 남성분이셨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 캡처된 거를 보여주시면서 헥사메딘 가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상 제목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3,000원이면 뭐 잇몸병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치과에서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면 처방으로 헥사메딘 가글이 나오는데요. 처방으로 나오는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가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일반적인 가글인이나 리스테린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정말 3,000원짜리 헥사메딘 쓰면 잇몸병이 잡히고 치과도 갈 필요가 없는지 동네 약사가 논문 출처를 근간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병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잇몸병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 쪽에만 있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미한 상태를 의미하고, 치주염은 이 치은염이 심해져서 치조골, 즉 뼈까지 영향을 줘서 염증에 의해 뼈가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주염이 심해지면 이가 크게 흔들리고 잘 뽑히니까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치은염은 바로 세균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과 음식물이 만나서 치아에 들러붙으면 치태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이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치아에 눌러붙게 되면 치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치태와 치석 안에 세균이 독소물질을 만들고, 그 독소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면서 뼈를 녹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헥사메딘 가글은 강력한 항균제로서 균을 확실하게 사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글을 사용해서 입안의 세균을 다 죽여가지고 치태도 없애고 치석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가글만으로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석은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이 균들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해요. 이거는 치과 가서 강력한 초음파 제거술, 즉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솔질인데요. 그럼 왜 치과에서는 헥사메딘 가글을 쓰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소독 같은 개념이에요. 보통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과 수술을 하면 이솔질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세균이 수술 부위에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도 더디니까 먹는 항생제하고 이런 헥사메딘 가글을 사용해서 균을 좀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효과를 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솔질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헥사메딘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2주 이상 이 가글을 사용하게 되면 총 3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저하예요. 이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엄청 씁니다. 2주 이상 헥사메딘을 사용하게 되면 이 쓴맛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고 입맛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식욕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보통 임플란트하고 치주염 치료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사도 느려지면서 가뜩이나 입맛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거 쓰면 체중이 더 감소하고 건강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입안에 있는 균의 밸런스가 망가지는 거예요. 헥사메딘이 강력한 항균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안에는 나쁜 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균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것도 좋은 균을 넣어주려고 먹는 거잖아요. 너무 강력한 항균제 역할을 하는 헥사메딘을 2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모두 죽이게 되고, 입안의 균 밸런스가 나빠지면서 나쁜 균들이 더욱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치주염과 같은 질병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압 증가입니다. 가글과 혈압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까 두 번째에서 제가 헥사메딘 사용으로 입안에 좋은 균도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균 중에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균이 있는데, 이 아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헥사메딘이 이 균 역시 다 잡아 죽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논문을 보면 혈압 환자에서 헥사메딘을 사용한 환자와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헥사메딘이 항균 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논문을 보면 CPC, 즉 가글인에 존재하는 살균 성분과 헥사메딘의 살균력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가글인이나 리스테린에서 헥사메딘만큼의 균 밸런스를 억제한다는 보고는 없으니까 차라리 쓰실 거면 가글인이나 리스테린 같은 거를 쓰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두 개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가글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마무리할게요. 소금물 역시 살균
살균력을 지니고 있고 해당 논문을 보면 헥사메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균력이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써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CPC, 즉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에센셜 오일이나 헥사메딘 이런 거를 살 돈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소금물이라도 써라. 그러면 효과 좋다. 이런 목적이에요. 우리가 치약을 쓰는 이유가 불소로 인한 예방 효과도 있지만 치약이라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적함, 상쾌함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가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글인이나 리스테린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대이기도 하고 이 소금물 가글은 만들기 위한 소금의 종류 그리고 함량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해서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가글인이나 리스테린을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소금물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잇몸병과 헥사메딘 관련해서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이나 영양제와 관련된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저와 상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